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이상벽 강제추행 기소 유예입니다. 자, 원로 방송인 이상벽 씨 보신 대로 이 강제추행 혐의. 자, 이 기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또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던데 이상벽 씨도 입장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인 이상벽 씨는요,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지난 8월 29일이었습니다. 이상벽 씨는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던 도중에 이 40대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9월에 피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벽 씨는 JTBC 취재진에게 결혼식 주례를 봐주기로 한 지인과 점심을 먹는 곳이었다. 여기서 여성 직원이라고 하면서 누군가 들어왔는데 이 여성이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러브샷을 하자는 등 계속 들이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여성이 고소를 했는데 이상벽 씨는 내버려 두자고 얘기를 했지만 주변 후배들이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죄송하다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거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어보니까요. 이 후배들이 해당 일을 끝내야 한다면서 위로금을 줬는데 이것이 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됐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이상벽 씨는 이미 종료된 사건을 또 해집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상벽 씨는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자, 이런 이상벽 씨 입장이 전해지자마자 피해 여성도 또 반박을 했습니다. 약간 공방전 양상이 되고 있어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제추행 피해자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취재진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전화 통화했습니다. 이상벽 씨가 말한 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 피해자는 당시 술 마신 적도 없고 또 그리고 옆자리에 그 다른 일행이 나가니까 세팅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스킨십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는데 이상벽 씨는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날 발생한 신체 접촉은 우리가 러브샷 아시죠? 술 마실 때 끼는 러브샷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접촉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더군다나 검찰 그 처분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벽 씨는 러브샷을 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죄송합니다. 블라우스와 바지 속에 신체적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접촉을 했다라고 소문서에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없고 오히려 이상벽 씨의 지인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상벽 씨한테 거짓말 그만하세요. 그리고 반성하세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뭐 서로 입장이 완전히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입연 오은영 참담하다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 전해드린 바 있죠. 이 아동 성추행 장면으로 논란이 됐던 MBC 부부 상담 프로그램 결혼 지옥. 자, 이 기자. 싫다는 의붓딸 몸을 마구 만지던 저 새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VCR로 보면서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뭐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던 터였는데 본인이 직접 또 오늘 입장을 내놨어요. 네,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냈는데요. 이 앞서 이 MBC의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었죠. 아동 성추행 장면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은영 박사가 오늘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데 이 양부가 의붓딸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데 이걸 방관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오은영 박사는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아동 학대의 교육의 연장선으로 아이가 싫어하는 신체 접촉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5시간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서 편집하다 보니까 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것이 오은영 박사가 그 방송, 물론 편집이 됐다고는 하지만 방송으로 나간 그 장면에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양부에 대해서 가엾다, 외로운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다. 그건 적절하냐 이런 생각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네. 어쨌든 오 박사의 입장을 전해드리면 일단 남편이 가엾다고 한 것은 어린 시절에 불우한 그 시절에 대해서 가엾다고 한 것이지 그게 지금의 행동까지 정당화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의견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물론 방송이라는 게 특히 제작물 같은 경우는 편집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가죠. 그래서 본의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방송 전에 시사는 합니다. 그 부분에서 또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는 제작진이든 뭐 누구든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자,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배불리 먹고 사라지다. 하하, 이거 참. 또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상 보시죠. 자, 구석에 앉은 남녀 주목. 음식 대령이요. 짬뽕 짜장면 나왔습니다. 후루룩 짭짭. 맛있게 먹네요. 잠시 후에 아유 잘 먹었다면서 물 한 컵 마시고. 자, 자리에서 남자 먼저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렇듯 두리번 그러더니 입 딱 닫고 오우 하면서 퇴장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식사 중인 여성. 그렇죠. 저 사람이 계산하겠죠. 할까요? 일어났어요, 일단. 계산하셔야죠. 가시면 안 되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자, 짬뽕, 짜장면 그거 얼마나 한다고. 탕수육이라도 시켰으면 몰라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거 지금 어제 17일 날 벌어진 일인데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중국집에서 일한 일인데요. 남녀가 들어와서 짬뽕, 짜장면 시켰는데 한 13,000원 정도를 요금이 나왔는데 먹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그 사장하고 매니저가 있는데 사장님은 사실은 그때 배달 직원 때문에 따뜻하게 하려고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갔어요. 자리 비웠어요. 그리고 매니저가 있었는데 매니저는 음식을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남자분이 쓱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 사이에 여성분도 아까 일어나더니 쓱 사라져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쫓아가는데 종족 없어진 거죠. 이게 바로 오리무중, 추적불능, 그다음에 행방모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찾아봐도 못 찾은 거예요. 아니 13,000원이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라면은 13,000원 플러스 해가지고 더 줄 수도 있는데 아마 저 사장님 너무나 안타까운데 저런 상황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이곳은 대전 오류동의 한 고깃집. 남성 5명이 1등급 프리미엄 고기에 술까지 왕창 먹고 저렇게 잠시 다 싹싹 비웠습니다, 지금.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먹튀.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걸 보니까 아까 짜장면 짬뽕은 그래도 좀 나아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 와중에 또 입은 고급이야. 프리미엄 1등급 고기를 먹었습니다. 대전 오류동에 있는 사건인데요. 1등급 고기하고 술을 먹고 5명, 지금 사람 보이는데 한 명 한 명씩 순차적으로 먹튀를 해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술잔하고 수거를 했는데 신원을 아직 특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 오류동 고깃집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됐고 결국은 업주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폐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경찰이 뭐 이게 가능하다면 강력 사건 정도는 아니지만 좀 CCTV라든지 그런 것도 더 분석을 해가지고 저는 좀 검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정말 배고프기 때문에 밥 먹고 무전취식 돈 못 내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만드는 법이 경범죄처벌법상의 무전취식에서 10만 원의 벌금을 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 사람들 배고픈 사람이 프리미엄 고기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5명이 먹고 도망간 모양새거든요. 맞아요. 사기입니다. 그리고 반복됐다면 상습 사기 될 수 있고요. 징역도 가능하고요. 뭐 10년의 징역도 2천만 원의 벌금인데 이런 경우는 사건화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운전자 의식 잃고 쿵쿵입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곳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달리는 고속버스. 자, 1차선 차량 주목해 주세요. 저 중앙 분리대 쿵 들어받았죠? 쿵. 지금 막 끼. 그으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자, 가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버스기사 달려가서 운전자 확인하고 창문 쾅쾅 두드리는데 안 되니까 지금 소화기로 쾅쾅 두드리죠. 주변 동료들까지 뛰쳐나와서 지금 창문을 어떻게든 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힘껏 쾅쾅쾅.
창문 결국 쨍그랑 깨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운전자 졸음운전도 음주운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걸까요?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일에 오전 9시쯤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속초 방향에서 저렇게 운전을 잘하고 있던 차가 서서히 서더니 탁 쓴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사고가 있나 보다라고 대부분 지나갈 수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뒤에 있던 고속버스에 있는 이제 운전자랑 거기에 있던 관계자들이 차 너무 이상하다. 일단 내리자. 그래서 내린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똑똑똑똑 해봤는데 보니까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어도 안 열어지니까 차 안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가서 유리창을 깹니다. 아하. 그리고 운전자를 구조해내서 결국에는 생명을 살린 일입니다. 야, 아니 팀장님, 만약에 저거 하마터면 큰 사고로 2차, 3차 사고로 연결됐을 텐데 팀장님 이럴 때 그냥 안 넘어가시잖아요. 그렇죠. 피자를 써야 되는데 연락이 없네요. 연락 주시면 하겠습니다. 어떻든 저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1차선은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만약에 저분이 의식을 잃었는데 저도의 그 시민들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이제 도로공사 순찰대 차량으로 병원에 옮겼기 때문에 다행히 생명 지장이 없는데 저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뇌경색으로 쓰러질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또 그리고 저걸 도와주신 시민들 정말 칭찬해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행히 2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연락 주시고 어떻든 저 유리창을 깰 때 보니까는 소화기로 쾅쾅 안 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리창은 가운데 부분이 아니고 끝부분을 때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저거를 뾰족한 부분으로 때려야 돼요. 오. 저 둥그런 부분으로 때리면은 힘을 가해지면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뾰족한 부분으로 때리게 되면은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걸 깨가지고 구출했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가보죠. 크리스마스 동상이몽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내겠다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여성은 올해 크리스마스만큼은 혼자 보낼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소개팅을 했고 이 한 달 전에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남자친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끼리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여친은 연인끼리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맞지 않냐라면서 굉장히 실망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헤어지라는 쪽입니다. 야, 더 볼 것도 없어. 크리스마스 되면 없던 애인도 만들 판에 뭐 매일 보는 가족이랑 걔 너 안 좋아하는 거야. 헤어져, 동그라미. 아이 뭐 옆에 사람들을 커닝을 하셔. 아이고 참. 하셨어요. 아이야 네. 좋습니다. 소수 의견 환영합니다. 자, 다음은 이해해주란 쪽입니다. 야,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해봐라. 가는 곳마다 그냥 인간들 바글바글 또 비싸기는 오죽 비싸. 26일에 데이트해. 가족들이랑 교회 가나 보지, X.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장님부터. 저부터요? 여자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정말 기대했겠어요. 실망하죠. 근데 결혼을 해보면 압니다. 이런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정성. 믿을 수 하나하나. 있는 남자. 결혼하고도 나중에 크리스마스는 항상 나와 나의 우리 아이들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이해하지만 멀리 보시고 좋은 남자구나 헤어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깊은 뜻이. 이거는 뭐 사실은 한번 더 물어봐야 돼요. 왜 집에 있어야 하는지. 이 여자친구가 싫어서 그런 거면 뭐 헤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아닐 거예요. 아마 가족끼리 뭔가 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라면 이걸로 헤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날일수도 가족하고 같이 있는 게 또 나중에 또 정말 더 오래 사귀거나 아니면 또 결혼까지 가게 되면 가족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가족과 같이 있는 분이 오히려 좋은 사람이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팀장님,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누가 보면 루돌프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 남성이 결혼을 했거나 유부남이거나 그러면 당연히 가족과 함께 보내야 돼요. 크리스마스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여성 친구를 소개받아가지고 사귀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여성이 최고 앞으로 결혼할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 인생의 반려자 여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도 준비하고 같이 지내는 게 원칙이지 그건 핑계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핑계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걸
크리스마스 날 데이트 안 하고 선물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깊은 뜻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뭐 입장 보여주시네요. 네, 근데 가족 여러분들이 별별 상담소를 너무 많이 보셨는지 다른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런.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깊은 뜻이. 다른 가족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잔망부부님은 가족과 보낼 수 있죠. 어차피 매일 데이트하는 건 연인인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접동생님이 그냥 2부에 만나세요라고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영숙님도 뭐가 슬퍼요? 여자친구도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